이제 새해가 얼마 안 남았으니 다이어리를 하나 사야 하나 이런 충동을 느끼고 계신가요? 이 충동을 중3 때부터 느꼈고 매번 빈 공간이 많이 남은 다이어리를 연말에 보게 되었는데요. 그랬던 제가 최근에 8월부터 지금 11월이 거의 끝나가죠. 지금까지도 계속 쓰고 있는 무언가가 생겼어요. 그게 바로 감정 기록입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진짜 많잖아요. 어떤 날은 너무 능률이 좋은데 어떤 날 아무것도 못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이때 그냥 투두리스트를 막 써서 나를 몰아붙인다고 해서 내가 능률이 좋아지는 것만은 또 아니잖아요. 이럴 때 적절한 처방이 저는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상태에 맞는. 이거 쓰는 방법 좀 공유해 드릴게요. 저는 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준비물은요, 요런 무지 노트예요. 얇고요, 일단.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집에서 굴러다니는 이런 펜들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조건은요, 낙서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공책과 펜이면 됩니다.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무드. 내 기분 상태가 어떤지를 적는 거예요. 아침에 적는 게 좀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8주 9주 해보고 나니까. 하지만 처음에 좀 재미를 붙일 때는 그냥 앉아서 낙서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시간, 하루에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 무드를 적을 때요, 뭔가 장황하고 길게 막 글로 쓰는 게 아니고요, 기분 안 좋으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막 그림을 그리거나 선을 그리거나 점을 막 찍기도 해요. 이런 그림들을 보면서 내 마음이 부정적이었던 건지 긍정적이었던 건지 아니면 좀 애매하고 중립적이었던 건지만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벤트. 나에게 어떤 자극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벤트를 적으면 되거든요. 저는 보통 이 두 가지를 꼭 넣었어요. 누구와 시간을 보냈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걸 계속 적다 보면요, 내가 어떤 사람과 어떤 행동을 할 때 에너지가 빨리는지,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무드와 이벤트를 적는 이 기록을 저는 한 8주에서 9주를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제가 한 4주차 때 뭘 했냐면요, 그냥 감정만 따다다다다다 하고 이렇게 나열을 한번 해봤어요. 어떠한 리듬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이 리듬을 보면서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계속해서 그 무드와 이벤트의 연결성을 찾아가는 식으로 제가 이 데이터를 썼거든요. 생각보다 체계적이죠. 저도 좀 놀랐어요. 8주에서 9주를 하다 보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이걸 직관적으로 알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제가 좀 적절한 처방을 내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오늘의 제 무드가 뭔가 좀 따분했다, 좀 찝찝했다. 그러면 나는 내 친한 친구와 통화를 하고 얘기를 하면 기분이 좀 좋아지던데, 내가 자주 가는 단골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을 해야겠다. 이런 활동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즉시 그 에너지가 충전이 되거나 혹은 에너지가 막 고갈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기분에 맞는 적절한 처방을 해주면 오늘 내가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을 더 잘 해낼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 같아요. 감정 기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요, 편안하고 부담 없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낙서하듯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뭔가 완성된 문장을 쓸 필요도 없고 뭔가 멋진 그림을 그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편안하고 부담 없이 자유롭게 막 기록을 해놓는다. 그리고 나중에 그 기록을 다시 한번 보는 거 진짜 중요해요. 저와의 대화를 더 잘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감정 기록법인데요. 나를 더 잘 알고 싶으신 분들 한번 시도해보세요. 이번 다이어리는 꼭 다 쓰실 수 있을 겁니다.